때문에 좀 그런 부탁도 드리고요. 오늘 제 강연 내용은 대개 이제 네 부분, 네 토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많이 논란이 벌어지는 테마인데, 이제 진보는 도대체 뭐냐? 또는 뭐 뒤집어 말하면 보수는 뭔데? 이런 문제에 대한 제 생각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진보, 보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대부분 국가와 관련된 일입니다. 국가를 어떤 식으로, 사회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갈 거냐,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국가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이 문제를 좀 두 번째로 살펴보고요. 세 번째로는 그러면 진보 정치는 뭐냐, 이제 이런 주제로 보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진보 정치에 어떤 좋은 역할이 주어져 있고 어떤 임무가 있다면 우리 진보 정치가 자기의 이 사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선 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여기 저희 독창적인 견해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런 네 가지의 작은 주제에 대해서 이게 저만 고민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만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동안 인류 문명이 발생하고 국가가 이 지구상에 출현한 이후에 많은 철학자들이 또 정치가들이 지식인들이 고민했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답을 잘 찾기 어려울 때는 비슷한 문제로, 같은 문제로 고민했던 선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남겨놓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이 우리 문제를 들여다볼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대부분 어떤 분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 이런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하필 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선택했을까? 그런 대목에서 저희 주관적인 견해가 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진보가 뭐냐? 진보 정치를 논하려면 먼저 진보에 대한 개념 규정을 해야 되는데요. 우리 대학 강연이니만큼 다소 좀 철학적이고 이론적인 내용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지성의 전당에서 하는 강연은 지성적인 강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뭐 혹시라도 요즘 보기 싫은 어떤 사람이 있는데 확 시원하게 욕 안 해주나 이런 기대를 갖고 오신 분들은 좀 실망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좀 진지하게 문제를 살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진보가 뭐냐를 이제 논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인터넷 이제 검색을 한번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 포털에다가 검색어를 진보란 무엇인가 이렇게 딱 치면 각종 책, 블로그, 글, 그 다음에 이제 웹문서, 뭐 전문자료 이런 것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뜹니다. 백과사전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살펴보면 되게 여러 가지 견해가 나와 있지만 진보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어서 세 가지 정도의 진보에 대한 데피니션, 정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를 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서 보면 한쪽에서 너 빨갱이지, 좌빨이지, 그렇게 이제 닦아세우는 그런 문화가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는 너 신자유주의자지, 그렇게 또 딱지를 붙이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 신자유주의자 아니야, 나도 진보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 따위가 무슨 진보야, 너는 짝퉁 진보야, 뭐 이제 이런 짝퉁 진보, 나는 명품 진보, 이렇게 나누는 경향도 좀 있지요. 저는 우선 사람들이 나는 진보다라고 말할 때 거기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내용을 담아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일단 주관적으로 나는 진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인정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때로 터무니없이 보이는 그런 논리를 깔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전제를 두고 진보에 대한 세 가지 정도의 이 개념 정의를 소개를 해드리면, 첫 번째는 역사학자 E.H. 카, 유명한 사람입니다. 역사란 무엇인가 라는 책으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죠. 이분이 쓴 책에 보면 진보란 인간의 능력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 이게 진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보를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인간의 능력이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서 더 높게, 더 깊게, 더 넓게 발전해 나가는 것, 나간다는 것, 이것을 믿는 사람은 진보를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인간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제 우선 뭐 기술적인 거, 뭐 생산 능력과 관련되어 있는 과학 기술, 생산 기술 이런 거가 발전하는 것도 인간 능력의 발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주 불합리하고 우리들을 괴롭히고 있는 어떤 잘못된 제도 또는 사회적 갈등, 이해관계의 충돌 이런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능력 이런 것도 인간의 능력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을 찾고 자기 자신이 더욱더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익혀나가는 것 이런 것도 역시 인간 능력의 발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능력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 굉장히 폭넓은 진보에 대한 관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건 틀림없는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믿게 되면 누구나 다 나도 진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폭이 넓은 대신에 너무 경계선이 모호해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에 깔고 있기 때문에 예컨대 지구온난화 문제, 이것도 인간이 이 문제를 인지한 이상은 반드시 해결하는 능력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쟁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에서 가장 비참하고 악한 것이지만 언젠가는 인간이 사람들을 징집해서 다른 나라의 인간, 다른 국적을 가진 인간을 죽이라고 전쟁터로 내보내고 다른 나라,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을 죽이는 일을 거부한다고 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이런 일들을 안 하게 되는 어떤 시점이 올 것이다. 이걸 믿으면 진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아주 편안하고 또 가장 폭넓고 또 우리의 인간의 삶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우리 국가의 미래뿐만 아니라 지구 행성과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매우 밝고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게 해주는 좋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는 뭐 반대할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조금 그보다 좁게 진보를 규정하면서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분일 텐데요. 저도 이거 우연은 아니지만 어쩌다 읽은 책에서 발견한 문구입니다. 이분은 학자도 아니시고 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이신데요. 이남곡 선생이라는 분이 진보를 연찬하다라는 그런 별로 안 팔린 책, 굉장히 두껍고 글씨도 자잘한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참 괜찮은 생각인 것 같아 해서 발견한 건데요. 이분이 이남곡 선생이라는 분이 진보를 어떻게 규정했냐 하면 진보는 인간이 자유로운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인간을 억압해서 해방시키는 것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인간은 원래 자유롭고자 하는 존재이고 자유로운 존재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은 인간을 자유롭게 버려두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이 자유롭게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없도록 자유롭게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기가 어렵도록 만드는 어떤 억압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서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이제 진보다. 그러면 인간이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자유로운 존재로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하는 일을 방해하는 억압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분은 이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매우 합리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첫 번째는 진보는 인간을 물질의 결핍이 주는 고통에서 해방시키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결핍이 주는 고통이 너무 심하면 거기에는 자유도 행복도 있을 수 없죠. 우리가 평화롭고 멀쩡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어느 날 지진과 같은 대재앙이 덮쳐서 식품 공급이 끊어지게 되면 약탈 행위를 하게 되죠. 우리 옛 속담에 사흘 굶어서 나무집 담장을 넘지 않는 사람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굶주림 이런 것들은 물질의 결핍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지면 거기에는 자유로운 존재로서 인간이 발디딜 것이 없지요. 그래서 보통 진보 그러면 이것은 뭐 경제 성장이라든가 생산 기술의 향상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좀 관계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인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물질적인 밑바탕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진보의 첫 번째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저도 여기에 공감합니다. 진보도
우리가 이 모든 인간들이 끊임없이 물질의 결핍이 주는 고통에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이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더욱더 자유롭게 만드는 이런 진보의 매우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억압은 불합리한 제도에서 오는 억압입니다. 옛날에 신분 제도가 있을 때 이것이 불합리하고 인간을 고통에 몰아넣는다는 것은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노예 제도, 유럽의 중세 봉건 제도, 우리나라의 산업공상 계급 제도, 남존여비, 성차별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을 억압하는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조선시대 때 서출에서 서자 출신을 서자를 벼슬길에 못 나가게 하는 그런 서얼 차별 제도라는 거요. 이런 것도 나쁜 제도죠. 오늘날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날에도 자동차 공장에서 왼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는 연봉 6천만 원, 오른쪽 바퀴를 조립하는 노동자는 연봉 3천만 원. 이것은 사악한 제도죠. 이른바 비정규직, 사내하청, 파견 이런 식으로 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시간, 동일한 강도로 동일한 노동을 하는 사람을 월급 차이를 2배 나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제도입니다. 이런 제도를 볼 때 6천을 받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3천만 원을 받는 사람은 이 사회에 대한 울분을 느끼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불합리한 제도가 아직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제도의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는 것. 이것이 진보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보를 표방하는 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싸우는 이유를 알겠죠. 우리나라 같으면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이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서 굉장히 정말 가열차게 싸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불합리한 제도의 억압에서 사람을 해방시켜서 자유로운 존재로 만들기 위한 투쟁이다. 저는 그렇게